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자, 일단 시장에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땡겨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맞아요.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지금 이 AI 버블런에 관련해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사상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AI 과열은 있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버블로는 보기에는 이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추세를 돌리지는 않았지만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4.6%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는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월요일장이 정말 중요한데 월요일에 이런 증시가 지금 중요한 구간에서 받쳐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중요한 매물대에서 지지가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 주요 일정들을 체크해 봤을 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수급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장 무조건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자, 일단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차세대 인공지능 AI 칩을 이 AI15를 곧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에 계약 체결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슈화가 됐고, 그다음 이제 세대 칩인 그 다음 세대 칩인 AI16 역시 개발에 착수를 했다. 그래서 이 두 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사업부가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추가적인 수주 물량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할 건 이 퀄컴에 관련해서도 아직 수주 물량이 아직 제대로 잡혀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재료가 나와주게 된다면 상승 모멘텀이 또 터지면서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그런 재료들이 나와주는 시점은 결국에는 상승장이 또 다시 지속적으로 나와줬을 때, 맞아요, 투심이 살아날 때 그런 재료들이 나와주는 거지, 지금 현 시점에서 11월 초부터 해서 미셧다운 해제가 됐고 그럼에도 투심이 밀렸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좋게 나와줬음에도 그대로 밀렸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결국에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했습니까? 맞아요. 증시가 이때까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막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조정이 나오니까 이제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심리를 봤을 때 아직 이 투자 심리가 지금 하방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에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방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재료들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금리 동결에 관련해서 지금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고, 물론 이제 가능성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일정들을 보면은 12월 11일 FOMC 이제 이번 연도 마지막이죠. 자, 이번 연도 마지막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이제 정말 중요한 관점 포인트인데,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자, 지금 이 미국의 경제를 좀 잘 알고 계시면은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미 증시입니다. 미 증시. 근데 미 증시가 지금 이미 많이 하락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큰 하락을 보여줬을 때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게 잡히면은 당연히 미 증시는 하락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미국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또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연준과 파우장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얽히고 얽혀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권에서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일정들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맞아요. 일단은 거래일만 따졌을 때는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2주 정도? 한 3주, 3주 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지금 자리권에서 자 어느 정도 밀릴 대로 밀렸고 그러면서 또다시 횡보 과정을 한 일주일 정도 더 걸쳤을 때 자,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횡보 과정을 걸치게 된다면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자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모았다가 이 구름대에서 지지받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자, 단기적인 고점 찍은 다음에 11만 원까지 올리고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만 원 라운드 피해 자리가 정말 중요한 매물대고. 그래서 여기서 횡보 과정을 걸치다가 흔들기 나오다가 올렸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또다시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따라붙고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보여줄 텐데, 자, 그러면 보유량을 한번 봐볼까요? 보유량? 자, 최근에 이 조정부터 보유량을 보시면은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보유 수량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전까지만 보더라도 이런 흐름이 나와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주가가 또다시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와주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상승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고 정말 좋은 흐름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대차 잔고 수량을 또 체크해 봐야죠. 대차 잔고 수량을 이제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는 정말 많은 물량들이 들어와줬고, 그리고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자 지금 이 파란색 선, 자, 이 파란색 선이 잔고 수량입니다. 자, 굵게 한번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상한 수량이 초록색 선인데, 자, 지금 봐야 할 건 잔고 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차라는 게 무엇입니까? 맞아요. 금융에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높고, 그리고 그 과정이 좀 까다로워요. 하지만 외인과 기관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일단 기간 면에서도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3개월 내로 좀 갚아야 하는데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에는 무제한입니다. 기간은. 그리고 그 돈에 관련해서 수수료도 싸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유통 비율 한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수 5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돈 빌려오기도 더 쉽겠죠. 그리고 수수료도 싸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또다시 늘어났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공매도. 여기는 공매도 물량들이 지금 또다시 나와줄 예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한이 됐긴 했지만 상한이 된 시점도 언제예요? 11월 17일. 한 14일, 17일 이때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줄어들었어요. 상한 수량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 대차 잔고 수량은 이런 식으로 늘어났고 상한 수량은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공매도 물량이 또다시 쌓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 주가가 중요한 매물대에 진입을 했을 때는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매수가 들어와 주는데 또 그 위에 어느 정도 약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또다시 하방력이 가해지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또 줄어들고 있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지금 대차 잔고 수량이 자 11월 초부터 해서 또다시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또다시 이 자리권에 도달할 때마다 공매도 물량으로 업팅률 때문에 위에 구간에다가 이 위에 매물대에다가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로 그냥 그대로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또다시 쇼커버링 들어와주고 실제로 공매도 수량도 그때 맞춰서 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모습, 상한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지금 자리권에서 자 올린다 하더라도 또 다시 누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매물대에다가 진입이 됐을 때 저점 잡힐 때마다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들을 잡아 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반등이 나와줬을 때 계좌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넣어놓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반등 나올 때 또다시 위에 구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를 또다시 이용을 해서 누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 변동성을 이용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의 기대감, 루빈에 관련해서의 그런 상승 모멘텀들 그리고 디램에 관련해서도 시장 점유율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디램 점유율이 1위를 탈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의 그 HBM 계약관에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시장을 거좀 독점을 했잖아요. 엔비디아의 수출 물량들을 독점을 한 상태인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 조건에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든 이제는 어느 정도는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기업들의 수주 물량들을 배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든 마이크론이든 이 가격 경쟁에 대해서 수주 물량들 올라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 상반기 내년 상반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게 잡힐 전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 상승 모멘텀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저점 매수 타이밍 무조건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또 주가가 올라간다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점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지금 10만 원 라운드 피겨제를 통해서 흔들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흔들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조심을 해야 할지 일정들 다 정리를 해놨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자 지금 제가 장중 브리핑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매수가
매도가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이 채널이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자리권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결국에는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21선 이탈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대차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주요 매물대는 또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증시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은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시면은 자 코스피 차트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상승 채널 안으로 또다시 진입을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매물대는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초부터 해서 똑같이 빠졌잖아요. 예,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들의 이 움직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현물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선물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해지 상품도 같이 가져갑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자, 상승을 바라보고 지금 물량들을 많이 담아가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를 뺀다 하더라도 증시도 마찬가지고 결국 주가를 뺀다 하더라도 자, 어느 정도는 기간에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지금 단번에 이번에 큰 조정 빼고는 단번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지금 한 6, 7월부터 해서 큰 상승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고점 자리에서 이제 막 큰 조정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 조정에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년, 23년 이 상승 채널 안으로 이제 막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 부분을 지켜주고 있고 21년도 최고점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 자리. 그러면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아, 또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밑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ABC 파동 나와줬고, 그리고 이 전반적인 큰 틀에 있어서 5파동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맞아요. 이 파동의 큰 틀만 봤을 때, 1파동, 3파동, 이 상승 길이만 봤을 때 점차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 2파동과 4파동의 조정 길이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동의 길이만 봤을 때도 4파동, 그 다음 나와주는 게 5파동이기 때문에 이 5파동의 큰 상승이 나와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4만원, 15만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지금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맞아요. 3파동 고점에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했기 때문에 그 물량들로 또다시 지금 자리에서 재매수를 하게 된다면 단기간에 시드를 늘려나가면서 또다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금 해야 할 건 저점 잡힐 때마다 매수 타이밍 잡아 나가야 하고 그 저점 매수 가격을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잡아 드릴 겁니다. 타이밍 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자동으로 체결될 수 있게끔 예약 걸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올라갔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했어요? 당연히 유익 구간의 매물대를 좀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10만원 라운드 피켓을 통한 또 변동성이 또다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처 물량들이 쌓인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된다. 결국에는 여기서 주가를 또 다시 빼버리게 된다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안 흔들릴 자신들이 있을까요? 또 뇌동 매매로 이어지는 기간이 또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권에서는 단기 고점에서의 대응과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또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이때 당시에 나와주게 된다면 당연히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와 주겠죠. 우리는 그러한 타이밍들을 잡아 나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최종적인 목표가를 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을 지금 자리에서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들, 매도 타이밍들 장중에 이건 좀 위험한 재료들이 나와줬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좀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타이밍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도와드릴 거니까 위에 제 전화번호 010-7652-0271 번호로 삼성 지금 바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영상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식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자, 현물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상승만 바라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안전 자산에 관련해서도 지식을 갖고 계셔야지 조정장이 왔을 때 현물에서 손실이 나게 된다면
다른 데에서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드는 또다시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상승장이 왔을 때 수익률 극대화, 그러면서 조정장이 왔을 때는 시드를 어느 정도 보존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ETF든 코인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굴려야 할지, 비중은 어떻게 담아가야 할지, 지금 같은 이 조정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돈을 굴려 나갈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선물들,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